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24일 합참 지휘통제실을 예고 없이 방문해 적의 국지 도발을 상정한 전군 차원의 군사 대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천안함 피격 사건 5주기를 맞아 실시한 이번 점검은 국방부 전비태세 검열단을 투입해 국방부 본부로부터 육해공군 각급 부대와 주요 작전사령부를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한 장관은 이번 점검에서 실전적인 상황을 조성해 현장 초기 대응부터 국방위기 관리 체계에 이르기까지 대비태세 전반을 점검했습니다. 또한 손자병법 9지편에 나오는 상산의 소련이라는 뱀처럼 적이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도발하더라도 적을 단숨에 제압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출 것을 지시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불시 점검을 통해 적 도발에 대비하고 도발 시 적을 단호하게 분쇄할 수 있는 빈틈없는 대응 태세를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 국방위원회가 정책국 대변인 담화를 통해 천안함 피격 사건이 자신들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의 이 같은 주장을 변명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오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함 피격 사건이 자신들과 무관하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국방부는 북한의 변명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런 북한의 변명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제 기본 입장입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천안함 침몰 원인이 좌초나 다른 물체와의 충돌, 기뢰 폭발 등이라는 의혹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어뢰에 의한 침몰 외에 어떠한 증거도 발견된 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뢰 외에는 그 어떠한 증거도 아무것도 발견된 바가 없다. 그리고 어뢰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나머지 4가지에 대해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 통일부 당국자도 천안함 폭침은 이미 국제 공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의 소행임이 명백히 밝혀진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여전히 사실을 왜곡하고 우리 정부를 비난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이사 조치는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한 책임을 북한에 묻기 위한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북한 국방위원회는 24일 정책국 대변인 담화에서 천안함 사건과 자신들은 무관하다며 오이사 조치 해제를 주장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오는 26일은 천안함이 피격된 지 5년이 되는 날입니다. 천안함 46용사의 유가족들은 아직도 그날의 아픔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잊을 수 없는 아픔과 변함없는 북한의 도발 야욕, 그리고 이를 분쇄하고자 하는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담은 다큐멘터리가 제작됐습니다. 국방TV는 천안함 피격 5주기를 맞아 26일 특집 다큐 잊지 말아야 할 기억, 그날 그 후를 제작해 방송할 예정입니다. 송민아 기자입니다. 서해 NLL에서 경계 임무를 수행해온 대한민국 해군의 대표 초계함, 천안함. 지난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남방 2.5km 지점을 지나던 천안함은 어뢰의 공격으로 침몰했습니다. 104명의 승조원 중 46명의 젊은 넋이 산화한 잊을 수 없는 아픈 기억입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났지만 46용사의 유가족들은 아직도 그날의 아픔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또 그렇잖아요. 이게 참 인사는 그 사람들이 정말 위로하느냐고 했는데 제가 받을 때는 또 이제 날만 생각이 더 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을 만나는 게 좀 이렇게 두렵고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5년 전 상복을 입었던 어린아이는 어느덧 중학생이 됐습니다. 일단 위 하늘에서 잘 지켜봐줬으면 좋겠고 시험 잘 볼 때마다 하늘에서라도 칭찬해줬으면 좋겠는데요. 국방TV는 천안함 피격 5주기를 맞아 그날의 잊지 말아야 할 기억을 유가족들의 모습을 통해 다큐멘터리로 재조명했습니다. 유가족들의 현재의 삶과 함께 끊임없는 북한의 도발 야욕을 상기시키고 우리 군의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천안함 피격 5주기 국방TV 특집 다큐 잊지 말아야 할 기억, 그날은 26일 오전 9시 첫 방송됩니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해군이 지난 1992년 잠수함 도입 이후 23년 만에 무사고 안전항해 200만 마일의 대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지구를 92바퀴 370만 킬로미터를 항해한 거리입니다. 김재한 기자입니다. 해군이 지난 3월 9일부로 잠수함 무사고 안전항해 200만 마일의 대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잠수함 도입 23년 만에 이룬 쾌거로 지구를 92바퀴 370만 킬로미터를 항해한 거리입니다. 이는 세계 잠수함 역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대기록으로 1992년 첫 번째 잠수함인 장보고함을 독일에서 인수한 이후 무사고 기록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잠수함 도입 16년 만인 지난 2008년 무사고 100만 마일을 달성한 이후 그 절반도 안 되는 7년 만에 200만 마일을 무사고로 항해했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현재 장보고함을 비롯한 4척의 잠수함이 20만 마일 안전항해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정호섭 해군 참모총장은 23일 잠수함 사령부를 방문해 부대 표창을 수여했으며 24일엔 윤정상 잠수함 사령관 주관으로 무사고 200만 마일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잠수함 사령부는 함정 간 3중 항해 안전 확인 체계를 구축했으며 매달 한 차례 이상 항해 안전에 대한 전술 토의를 지속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2년 전부터는 국제 잠수함 과정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해 외국군을 대상으로 수탁 교육을 실시하는 등 세계적으로 실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김재한입니다. 공군 제38전투비행전대와 미 8전투비행단이 연합작전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한미조종사 교환 근무를 실시했습니다.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실시된 이번 교환 근무는 한미조종사들이 양국 비행대대의 임무 특성과 근무 환경의 차이를 이해함으로써 한층 발전된 연합 공중작전 수행 능력을 키우기 위해 계획됐습니다. 이를 위해 한미조종사 각 한 명은 상호 간의 비행 대대를 바꿔 3일 동안 모든 일과를 동일하게 진행했으며 특히 기존의 전술교류 수준을 넘어 브리핑과 비행 스케줄 관리, 항공기 무장교육 등 세부적인 기능과 업무 절차를 체험했습니다. 또 2명의 참가 조종사들은 근무 마지막 날 같은 편조를 이뤄 실시한 연합비행에서 교환 근무를 통해 습득한 문화적 이해와 전술적 지식을 적용함으로써 이번 교환 근무의 성과를 높였습니다. 방위사업청이 23일 외국인 방산기술 유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방산기술 보호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외국 자본의 국내 방산업계 인수 합병으로 인해 국방 핵심 기술의 유출이 우려됨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기술 보호 대책을 제도화하고 방산 기술 유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법무법인 바른의 신피터 경섭 미국 변호사는 변화하는 안보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방산업체의 외국인 투자와 고용에 대한 엄격한 기술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며 해외로 유출되는 국방 기술은 지식재산권, 특히 특허로 보호하고 국방 기밀은 영업 비밀 방식으로 보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세미나에 참석한 방위사업청과 방산기술보호 관계자들은 방산업체의 외국인 관련 규정을 정비해 외국인으로 인한 방산기술 유출 방지 대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지난 2012년 제대 군인들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돕기 위해 정착지원센터를 열고 매년 다양한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네, 5년 이상 군 복무 후 강원도에 정착하고 있거나 정착을 희망하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첫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 현장을 이혁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강원도의 한 비영리 법인. 지난 2011년 제대한 한관호 씨는 이 회사에서 3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대 후 1년여간 취업을 하지 못했던 한 씨는 강원도 제대군인 정착지원센터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한 씨는 센터에서 취업 교육을 받으며 이력서 작성 방법, 면접 시 유의점과 복장, 이미지 메이킹 등 다양한 것들을 배울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지원하는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능력도 이제 구비를 시켜줬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제대군인 지원센터에서 구직 할 수 있는 업체를 소개해줬다는 거. 이것이 결정적으로 이제 도움이 된 겁니다. 강원도 제대군인 정착지원센터는 올해도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칩니다. 센터는 지난 23일 교육생 20여 명을 대상으로 올해 첫 취업 지원 교육을 시작하며
본격적인 프로그램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저희 강원도 제대군인 정착지원센터에서는 지난 2012년 7월 개소 이래 총 452명의 제대군인을 정착 지원하였으며 이 중에서 약 72%의 취업률을 달성했습니다. 올해에도 총 210명의 제대군인을 모집하여 연중 맞춤식 취업 지원, 기농 기촌 지원, 소자본 창업 지원 등 3개 분야에 대해서 집중 운영할 계획입니다. 5년 이상 군복무한 제대군인과 제대 예정 군인 중 강원도에 정착하고 있거나 정착을 희망하면 센터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분야별로 교육 일정이 다르고 모집 인원도 정해져 있어 원하는 시기에 교육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취업과 창업, 귀농 귀촌 프로그램에 모두 관심이 있다면 중복 신청도 가능합니다. 또 센터는 올해 말 국가보훈처 등과 합동으로 강원도 내 군부대를 돌아다니며 500여 명의 전역 예정 간부를 대상으로 취업 특강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이혁근입니다. 유사시 밤에도 낮처럼 환하게 볼 수 있고 전차와 장갑차 등을 조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적외선 장비가 개발됐습니다. 주식회사 토핀스의 조종수 열상 카메라인데요. 야간 훈련이나 전투에서 더욱 큰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방산방산인 시간, 오늘은 주식회사 토핀스의 열상 카메라 장비를 알아봤습니다. 윤현수 기자입니다. 전차 조종수가 조종관에 앉아 바라본 적외선 화면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숲속 구불구불한 산길을 거침없이 내달립니다. 마치 흑백 파노라마 영상이 스쳐 지나가는 듯합니다. 물체에서 방출되는 적외선 에너지를 온도에 따라 색으로 구분해 적외선 영상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빨강, 파랑, 초록, 노랑 등 색으로 구분된 형체가 화면에 나타나고 육안으로 훤히 드러납니다. 주식회사 토핀스 김현규 대표는 24시간 밤낮 구분 없이 펼쳐지는 전투에서 군장병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핵심 장비라고 설명합니다. 야간에 이제 전투 차량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를 켜고 운전하면 안 되기 때문에 라이트를 끈 상태에서 완전히 칠흑같이 깜깜한 밤에도 도로와 주변 물체를 다 운전하는 운전병이 다 볼 수가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국내 적외선 영상 장비 기술은 세계 최첨단 수준. 특히 열화상 카메라의 핵심인 적외선 렌즈 모듈 설계 기술을 독점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투 차량에 적용하고 있는 적외선 렌즈의 장점은 시야각의 경우 80도까지 구현이 가능하고 영하 32도에서 영상 60도까지 온도에도 올바로 초점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초점 조절 모터가 필요 없습니다. 렌즈 화소수는 640급, 영상 왜곡률은 2% 미만으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해외 업체의 경우 시야각 40에서 50도, 화소수는 320급, 왜곡률은 20% 이상으로 국내 기술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창업 이후 5년여 동안 밤낮 없이 기술 개발에만 매진했기에 가능했던 성과입니다.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한 업체들은 80도에 대해서 설계를 할 수 있는데요. 그거를 영상 왜곡 값을 2% 미만으로 가져가기에는 거의 불가능하고 지금까지 구현한 회사는 저희 회사밖에 없고요. 저희들은 그 온도 값이 변하더라도 초점 거리가 안 변하도록 렌즈 설계를 다 했기 때문에 그게 아주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장비의 국산화율은 90%. 주식회사 토핀스는 모든 부품을 국산화하기 위한 기술 개발에도 몰두하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앞으로 3년 안에 완전한 국산화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얼마 안 갔어. 일본이 독일을 따라잡은 것처럼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최고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날이 조만간에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외선 렌즈와 열상 카메라 시장에서 선도 기업이 된다. 주식회사 토핀스. 독보적인 기술력을 토대로 세계 최고를 향해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따뜻한 병영문화 만들기 프로젝트 사랑의 군입니다. 나에게는 당연한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히 필요한 것일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자라는 머리카락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오늘 사랑의 군에서는 소아 암으로 투병 중인 아이들을 위해 모바일 기증을 해온 육군오사단 조한나 대위를 소개합니다. 천사의 미소처럼 새들의 노래처럼 이토록 사랑스런 당신이 좋은걸요. 어서 내게로 와요. 영원히 함께해요. 우리 함께라면 두렵지 않은걸요. 세상에 다른 사람. 아이들은 제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존재이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나의 천사. 아이를 향한 부모님의 마음은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결혼은 하셨나요? 아니요, 아직 안 했어요. 교육장교야, 모바일 기증이라고 들어봤어? 그게 뭡니까? 모바일 기증을 하면 그걸로 소아암 어린이들에게 가발을 만들어준다는데? 아, 그렇습니까? 응.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좋을 것 같은데, 가발. 여군 선배분께서 또 좋은 일 하셔가지고 그 국방일보 나온 거를 보고 그때 처음 알게 됐습니다. 실제로 이런 것을 통해서 굉장히 자신감을 키워내서 사회에 재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저희들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가발을 지원받으면 하나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몇 살이실 거예요? 네, 모바일 기증하려고요. 아, 그래요? 네. 모바일 건강한데.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정성스럽게 기른 머리카락을 자를 때까지 3년. 이번이 군생활을 하면서 두 번째 모바일 기증입니다. 25cm 이상의 또 염색이나 파마를 하지 않는 자연 모발이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저는 누구한테 가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그거를 받게 됐을 때 그 아이에게 뭐 희망과 웃음, 또 그 아이의 가족들에게 또 행복 줄 수 있으니까. 드라이를 하는 것도 조심스러워하며 정성스럽게 기른 머리카락을 기증했습니다. 그런 조한나 대위의 마음을 아는 동료들의 격려와 응원은 작은 나눔의 실천이 만들어내는 행복의 의미를 일깨워줍니다. 정말 좋은 일 했다고. 그래서 이러한 일이 있었으면은 알았었으면은 본인도 했을 거다. 한참 이쁠 때, 한참 어리광 부리고 이쁠 나이에 이제 머리가 민머리이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그 아이들에게 주면은 이제 그 가발이 이제 웃음이 되고 행복이 되고 하나의 희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장 뿌듯하고 좋습니다. 나도 모바일 기증 한번 해볼까? 같이 하자. 화이팅! 네, 화이팅! 모바일 기증? 나도 머리나 길러볼까? 절크해? 어떤 나눔의 어떤 문화, 그리고 저희가 무엇보다도 어린 생명을 살려내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주 소중하게 쓰여진다는 점을 고려해 주신다면 저희가 소아암협회에서 하나들 돕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나눔의 의미는 사랑, 희망, 행복. 천안함 피격은 북한의 소행임이 명백히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사실을 왜곡하며 우리 정부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터넷과 SNS상에서는 실체 없는 유언비어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끊임없이 진실을 왜곡해 그들이 얻으려는 것은 우리 안보의 분열입니다. 분명한 것은 북한은 지금까지 2,900여 회의 무자비한 도발을 자행해왔고 그것은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